만약에 그 김건희 때문에 신경 쓰여서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너무 잦게 한다 그래가지고 비판도 많았고요. 또 본인은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해외 방문을 갑자기 사흘 앞두고 취소하니까 너무 지금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독일 국빈 방문 취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술천으로 요약을 합니다. 구술천. 구는 이제 구술을 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센 걸 말하고요. 그다음 이제 술은 이제 즉흥성을 말합니다. 술을 좋아하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 천이라는 것은 이제 천공과 같은 비선, 뭐 김건희 여사 이제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도 한동훈 위원장하고 갈등 국면이 있었을 때 국민들과의 민생대 토론회도 감기를 이유로 30분 전에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국가 외교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대통령의 국정 마비, 국정 난맥상이다라고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은 대표자거든요. 우리가 민법에서도 위임과 대리의 법리가 있는데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통령이 아니고요.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국민의 뜻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의사 파업을 실제로는 명분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파업이 예상되니까 너무나도 중차대하다. 근데 대통령께서요 해외에 나가서 해외 결제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유로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너무 궁색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성태 앵커님 말씀대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공감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왜 작년에는 그렇게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일주 다니면서 스트레스 풀린다고 그렇게 그 해외 체류의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지적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꼭 독일을 가야 되니까 북한의 도발이 염려된다? 콕 집어서 너무 문제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말이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작년에도 UAE 가가지고 엉뚱하게 주적 발언을 이란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한번 그 혼란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쏟아내면서 미국만 좋아하는 이제 그런 안보 위기를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독일에 안 가면서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대통령이 안 밝히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만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못 가겠다? 아니 외교안보 사안이면 더 독일에 가가지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죠. 그거 하라고 대통령 앉혀놨는데 완전히 지금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의 외교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AI 무인화, 로보트 지금 일자리를 기계가 다 뺏어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량 실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위기를 정말 지금 정치권이 알고 있는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가?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 자기 부인 하나 지키려고 이게 외교 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놓고 봐야 되는지 정말 걱정과 우려가 끝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빈 방문 기회가 다시 또 올까? 그 독일에 대해서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요. 독일이 또 유럽에서 중추적인 역할하는 큰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독일과의 관계를 좀 결례로 이렇게 임했을 때 이 유럽에 소문 안 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적으로 추락하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건의수호하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저는 지도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저는 리더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신뢰, 쉽게 말해서 국익이라는 단어도 앞이 다르고 또 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스스로의 말을 바꾸면서 늘 자초해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뭐 국내에서도 안 믿겠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은 이제 대통령의 직을 뭐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부터 해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진흙탕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본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채양명주로 해서 이거를 총선 때까지 무조건 밀어붙여서 저는 심판을 넘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 극비 사항이겠지만 특히 외교에 관한 것은 더더욱 그 특급 비밀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저도 공공기관을 좀 오래 다녔습니다만은 공공기관에서도 그 공공기관 메일을 쓰지 외부 메일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물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본도 안 되는 기본도 못 지키는 수준의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도 위태로운 일이고요. 참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저는 최근에 작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패러디까지 들으면서 자기 지인들 갖다 대통령실에 다 꽂아 넣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그 안에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질서를 잡지 않겠죠. 대통령이 항상 화를 내니까요. 그 대통령한테 충성만을 강요하고 또 충성만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이 뭔가 뭐 나사가 지금 뭐 풀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기본도 못 지키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대표는 당의 얼굴 아닙니까? 저는 저도 이제 보수 정치인입니다만은 보수는 좀 품격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저 한동훈 위원장 보수 아니고요. 저는 저렇게 상대를 조롱하는 거 최근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진영 가리지 않고 2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아마 죽어나가야 마음이 성하신가 봐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저런 식의 조롱을 제가 일삼았을 때 조롱이 혐오가 되고 혐오가 실제 테러로 연결되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좀 그걸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제를 힘들게 내셨는데 보기를 4개나 만들고 또 하나는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지 저는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지금 인구 재앙이고 지금 참 출산율이 이렇게 급전직하고 경제는 폭망 상태인데 여기서 비대위원장 여당에서 무한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문제나 만들면서 상대를 조롱한다? 이거 해외 토픽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채양명주로 돌려드리고 국민들께서 뭐 기분이 나쁘시고 당연히 이거는 불쾌한 일입니다만은 그럴수록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이채양명주로 이 정권에 대한 저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서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요. 사실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악플로도 뭐 연예인들 자살하기도 하고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로도 천냥빚을 갚기도 하죠. 근데 저는 우리 표현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저는 광범위하게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권력이 억누를 때 그 권력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맞서면서 표현의 자유로 맞서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처럼 상대를 조롱하는 저런 언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지 않아요. 전 정치가 아닙니다. 저거는 수준 이하의 일반 시민들이 살면서도 저런 식의 말폼을 잡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지지자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건 정치가 아닙니다. 검사도 피고인에 대해서 뭐 사형도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구형하죠. 근데 동시에 검사도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인간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철학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런 조롱이나 하는 저런 미성숙한 모습을 공적으로 지금 자랑스러워하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 검사 시절에도 그렇게 참 피고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저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치는 이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권력이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열어놓고 상대방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정치의 본령인데 한동훈 위원장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난도질하고 말로 공격하고 조롱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럴 거면 정치를 안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정치를 완전히 혼탁하게 하고 있어서 우려를 넘어서서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뭐 화는 나시겠지만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표로서 완전히 응징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매를 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받다가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그때 특수수사를 한동훈 윤석열 검찰이 하면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 5분이나 그때 돌아가셨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그런 모멸감을 그 수사 받으면서 느꼈을 것으로 매우 추정이 됩니다. 저런 태도를 보면은 바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딱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봐도요. 그냥 전형적인 그냥 뭐 생계형 내지는 권력에 대한 추종형으로밖에 안 보여요. 무슨 기계나 무슨 공적인 사명감이나 의지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물론 제가 뭐 태도만 보고서 너무 넘겨짚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정기관은 다 길들여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이것은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이게 물증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로운 말을 못합니까?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거를 인지해서 수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검사들은 뉴스 안 봅니까? 지금 장면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검사들은 눈을 가리면은 그냥 없는 게 되는 겁니까? 저는 네. 법무부 장관도 월급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임명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딸랑딸랑거리라고 지금 임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저렇게 권력자 앞에서 주눅 들어 있어가지고 저 법무부 장관한테 아무 기대도 안 되네요, 솔직히. 아니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나왔을 때 소환도 안 하고서 공소시효 만료된다고 소환 한 번 안 하고서도 기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기계는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명백하게 명품, 그러니까 뇌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받는 장면까지도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구속 요건이 이미 다 그 안에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뭘 더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불러서 조사도 안 합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지금 공직기강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주무장관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밑에 차관이나 국장들은 볼 것도 없죠. 이런 분이 가서 무슨 인사를 하고 무슨 조직을 이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윗물이 상한 게 아니라 거의 썩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인사를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상하지만은 유병호라는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엉망진창으로 감사원을 오염시켜 놓고서도 또 감사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나라가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한 명 때문에. 이게 국민들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근데 여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이 오는 걸로 설명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비정상성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국가기관들도 지금 저는 다 망가져서 이거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하다가 여당의 대표로 오는 이런 케이스가 아마 문명화된 민주화된 국가에서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채양명주를 강조하면서 이 책임을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특히 윤석열, 김건희, 이 한동훈이라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정말 국민들께서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세 명의 이름 아니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요즘 정치가 그 바텀업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탑다운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자꾸 패권주의화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돌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이번에 정어리 돌풍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좀 한번 정치를 확 바꿔내는데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좀 참여해 주시면서 이 배가 운동도 하면서요. 예. 이 노사모 돌풍처럼 좀 정어리 돌풍을 좀 일으켜가지고 정치 바꾸는데 좋은 에너지로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도덕의 최소한이거든요. 특히 예. 형벌은 법 중에서도 가장 필요 최소한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과 또 이런 법에 대한 준수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 식사를 가지고서 뭐 본인이 계산한 거 빼면 한 7만 원 정도 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서 불법 기부행위로 본다? 이거는 법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법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균일하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잣대를 왜 한쪽 편에다가만 적용을 하고 왜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으로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검찰도 검찰로서 작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저는 김혜경 여사의 이번 건에 대한 이 기소는 저는 매우 과도하고 무리한 기소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전체적인 신뢰 이거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첨언하자면요.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아까 2번 하고 120차례 영장을 쳐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지금 그 코바나 사무실 거기부터 압수수색 영장 치세요. 그거는 당연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변론으로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당장 검찰이 움직여야 된다. 박성재 장관은 취임하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만은 이분이 하실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알기를 이제 우습게를 넘어서 이제는 뭐
뭐 국민들은 떠들어라. 자기들은 계속 가겠다. 이제 전혀 이제 신경 안 쓰는 이제 이런 아나무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쪼개지고 너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볼 그렇죠. 만하다 이런 생각하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국민은 영원한 거고요. 건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이에요. 그 권력 알량한 거에 줄 서가지고요. 아니 본인들 이제 윤석열 정권 끝나면 이 나라에 안 살 겁니까? 다 이 나라에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권력에 저렇게 순응해서 잠시 그렇게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본인들의 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권력은 매우 짧다. 그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대통령제보다도 이게 지금 법 지키는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들어오면서 그 녹취록에 보면은 국민의힘 뽀개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다 뽀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만 뽀개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나라를 뽀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제 정신으로는 지금 견디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정어리 돌풍으로 다시 한번 점프 운동으로 네.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